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의 모델과 가격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인 유정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서 해당 가방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김건희 여사의 선물용으로 건진법사에게 건넨 가방, 뭔지 검찰이 그걸 모델을 특정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건넸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샤넬 가방에 대한 모델명과 그리고 가격이 특정이 됐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2만 원짜리 핸들 장식의 플랫백 하나 하고요. 그리고 1271만 원이 넘는 클래식 라지 플랫백 이렇게 두 가지로 교환을 해간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샤넬 가방 이 두 번에 걸쳐서 건진법사에게 전달됐다는데요. 관련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 씨가 전성배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 두 개의 모델과 가격을 특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에 전달된 가방은 핸들 장식의 플랫백으로 당시 가격은 800여만 원입니다. 취임식 이후인 7월에 전 씨에게 전달된 가방은 1,200만 원이 넘는 클래식 라지 플랫백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각각 1,100만 원, 1,700만 원에 이를 정도의 고가 모델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수행했던 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각각 약 85만 원과 200만 원을 얹어 다른 샤넬 가방과 제품으로 교환해간 사실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 조그만 가방이 왜 저렇게 비싼지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두 개 합치면 2천만 원이 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샤넬 코리아의 경우에는 매년 가격 인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가격이 저렇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가격으로 하면 두 개를 합치면 2,7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모 씨가 이 건진법사에게 그 가방과 함께 전달했다라고 한 지금 알려지고 있는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다 가격을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억 원 선 가량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선물이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시기 이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잖아요. 혹시 이 선물이 전달된 뒤에 이 통일교 측과 김 여사 사이에 어떤 뭐 교류가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바에 따르면 통일교 측에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 전후에서 조직적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위한 접근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청탁의 내용 중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 통일교 간부 윤모 씨가 참석을 하도록 초청장을 좀 달라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 보도에 따르면요. 윤 씨가 통일교 측 이름으로 된 초청장, 그러니까 이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을 다량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통일교가 오랜 시간 추진을 해왔던 제5 유엔 사무국의 한국 유치에 대해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결국에는 청탁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간부라고 볼 수 있는 윤모 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여기에 이 한모 총재까지도 사실 연루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시각입니다. 네, 뭐 통일교 한모 총재라고 하실 건 없습니다. 뭐 통일교 총재는 한학자 총재니까요. 문선명 전 총재가 자꾸 하시고 이 이망인인 한학자 총재가 맞습니다. 이어받아서 통일교의 수장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통일교 측은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실제 이 교인들에게 그 입장문이라는 그 문자를 전송한 바 있는데 이 문자에 따르면 지도자의 권한을 오남용하는 인사가 있다면 전체에 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과거의 인사들이 있다면 구성원 전체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윤모 씨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고 개인의 일탈이지 통일교 차원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라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 제품을 매장에 들고 가서 웃돈을 주고도 바꿨다는 것까지 파악을 한 걸 보면 일단 가방이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이 됐다. 이것까지 인정이 된 건가요? 수사기관은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이 유 전 행정관의 자택에서 그 샤넬 가방의 박스와 그리고 보증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물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내용물을 그러면 내용물만 쏙 빼서 이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전달을 했을 가능성보다 내용물만 빼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 측에서는 물론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 여사와 사실 유모 행정관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15년 이상 지속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사업을 했던 운영을 했던 코바나 콘텐츠에서부터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까지 들어와서 행정관 타이틀을 달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김 여사 측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고 언론의 왜곡 보도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전 행정관의 입장은 건진법사가 본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본인이 교환을 해온 것이고 실제 교환할 때 사용된 그 금액도 건진법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줘서 내가 가서 교환만 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말에 맞춰서 건진법사도 마찬가지로 유 전 행정관에게 교환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후에 가방을 본인이 돌려받았지만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가방 2개가 2천만 원이 넘는데 이사 가다가 잊어버렸다. 네, 참 믿음이 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수행비서가 자기가 모시는 분한테 들어온 선물을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많은 경우가 꽤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에 비추어 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실제 만약에 이 저 샤넬 가방이라든지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들이 입을 맞추어서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전달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게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입증을 했고 네. 그렇다면 박스와 보증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다라는 것에 입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샤넬 가방을 교환을 할 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 또 함께 동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건진법사의 주장은 자, 김건희 여사의 유 비서관한테 시켜서 교환을 해왔는데 그걸 이사 갈 때 잃어버렸다. 뭐 이걸 검찰이 믿는다 쳐요. 믿는다 치면 법적으로는 도움이 됩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요. 본인의 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인이 전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대가성을 가지고 이러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알선수재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진법사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문자 메시지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전달하지 못했고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본인 차원에서 끊고 가겠다라는 좀 의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이 샤넬백이 2개 2천만 원이 넘는데 과연 이 실물은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어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까지 그 행방을 찾는 것이 일종의 좀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지만 그곳에서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가방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와 보증서까지는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가방에는 사실상의 그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갔거나 아니면 시중에 시장으로 나왔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더라도 실물 확보만 가능하다면 사실 혐의 입증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 가방, 그러니까 이 통일교 측의 청탁 관련해서만으로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조금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만 지금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모든 사건과 함께 묶어서 압수수색의 필요를 한다면 그렇다라면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전에 이 통일교 윤모 씨한테서 받아서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려고 했던 그 6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건진법사 이것도 잊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 실물의 위치는 추적하고 있습니까? 추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목걸이 관련해서는 그러한 보증서라든지 아니면 박스 관련해서 이제 물품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 통일교의 윤모 씨가 이 모델명이라든지 가격을 특정해서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해달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2022년도에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2023년도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돌려달라라고 보낸 문자까지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판단해보자면 일단 건진법사에게까지는 그 손에까지 들어간 것은 맞고 다만 건진법사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추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잊어버리고 2개 2천만 원이 넘는 백도 다 잊어버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명품 가방 그리고 목걸이 오고 간 정황은 있는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처벌 수위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까? 일단은 실물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실물이 확보되었고 그것이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하는 것은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러한 금품 수수라든지 뇌물 아니면 알선수재 관련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설령 돈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돈이 오고 간 박스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다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죄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전달자를 거쳐서 거기에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그리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비추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의 성립 여부에는 무관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형식상으로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잖아요. 어떤 분은 조그만 파우치라고도 얘기하시던데 이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일단은 무혐의가 나왔던 이유는 대가성이라든지 청탁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없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디올백 사건과 이번 샤넬백 사건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요. 디올백 사건의 경우에는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촬영하는 그 목적 자체에 한한다라고 본다면 이 샤넬백 사건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포함해서 통일교에서는 명확한 청탁의 내용,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이 보는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는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그리고 청탁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 청탁금지법으로 굳이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바라보기로는
디올백 사건과 샤넬백 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이 다르고 실제 통일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것이 일부 실현된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샤넬백 사건의 청탁성이 인정이 된다면, 자, 디올백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 자체가 대가성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이 샤넬백 사건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디올백 사건도 새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서울의 소리 측이 재항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어떤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대가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 수사도 동원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서울의 소리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올백 사건 그 자체의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강제 수사라든지 최소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떠한 절차적인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수사, 재기 수사 내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선물 받을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답니까?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중앙지검에서 일단은 소환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하겠다라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사건은 남부지검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도 대선 이후에는 한 차례 소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일단 남부지검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를 최종적으로 소환하기 이전에 관련자들, 그러니까 유 전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건진법사라든지 윤모 씨라든지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다 조사를 일단 해놓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한 차례의 조사로 끝낸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죄가 성립 가능한 뇌물죄도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의 전제는 짚어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어떠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서 이러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정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역시도 그에 대한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부정청탁 의혹 말고도 지금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재기 수사가 내려져서 지금 재기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중앙지검에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등검찰청에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일단 공천 개입 의혹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의 주체가 달라서 한 번은 중앙지검 아니면 남부지검 이렇게 나눠서 출석하게 되는 모습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